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먼저 구패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과 구패분 사이에는 아직 끝난 관계로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시간이 꽤 흘렀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단순한 이별이나 아픔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그 안에 있었던 진심과 애정이 지금도 마음 어딘가를 아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 예를 들어서 평범한 저녁에 함께 걷던 길, 함께 나눴던 대화, 혹은 생일에 직접 만들어준 선물 같은 장면들이 아직도 여러분 기억 속에 소중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그리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를 보여줘요. 그 시절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서툴렀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솔직하고 순수했어요. 두 분은 함께 노력했었던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고 세상 누구보다 마음을 열었던 사이였을 수 있어요. 연애를 할 때 서로를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떠올릴 때 끝났다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들이 복잡하게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놓쳤던 감정의 디테일을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미련이나 후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에요. 카드를 보면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멈춰져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아있고 그 마음이 여러분을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문득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그 사람과 비교하거나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 여전히 의미 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단순히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깊은 관계에서 오는 감정은 더더욱 그래요.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기억으로만 남겨두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고, 또 한편으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섞여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직장이나 가족 문제, 혹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 사람의 삶에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나 관계 같은 감정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잊은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현실 속에서 가끔 떠오르는 기억이 지금 이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SNS에서 우연히 여러분의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괜히 눌러보지도 못하고 다시 화면을 꺼버렸던 순간, 혹은 여러분과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나칠 때 이 사람은 지금도 그런 기억을 마주하면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태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이런 후회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재회를 하자고 쉽게 다가올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에서 오는 착각인지, 또 다시 시작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는 일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망설이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할 때 보고 싶다는 감정보다도 과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더 가까운 상태예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이젠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과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지는 못했고 현실적으로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지금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과 다시 재회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여러 감정이 들 거예요. 오랜만에 서로를 마주한 순간 미련과 반가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들고 역시 이 사람밖에 없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될 거고요. 처음 며칠, 몇 주 동안은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연락도 자주 오가고 사소한 일에도 행복하고 서로가 그리웠던 만큼 표현도 훨씬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현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다시 잘 지내야 해. 이 감정만으로 몰아붙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과 똑같은 문제들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서로 상처받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예전처럼 답장이 느리면 역시 이 사람은 안 바뀌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투나 감정을 숨기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또 이러네? 하고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이 먼저 앞서고 그 뒤에 따라오는 현실적인 갈등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면서 또다시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갈등은 예전보다 더 빠르게, 더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재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천천히 봐주거나 이해하려는 여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재회한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갈등이 반복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진짜 바뀌려고 노력한다면 이번엔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필요 없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재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의 감정을 되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전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두 분은 완결을 향하고 있어요. 그 완결이 다시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가 이번엔 제대로 끝을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재회를 한다면 마음이 한 번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마음, 또는 그 사람 때문에 아팠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재회를 한다면 분명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재회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유패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단지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특히 최근 들어 여러분이 일이나 취미 혹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변화나 새로운 흐름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 시작한 동아리나 공부 모임, 취미, 혹은 직장에서의 프로젝트처럼 공동의 목표를 가진 환경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생겼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과 결이 잘 맞는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단순히 설렘으로 시작되는 관계라기보다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인정이 바탕되는 느낌일 가능성이 커요. 말이 잘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이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약간의 정체된 에너지도 같이 있는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여러분이 아직 과거의 감정이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면 이 흐름을 그냥 지나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 괜찮은 사람이 다가와도 자꾸만 마음을 열지 못하거나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겠지 라고 스스로 단정 짓고 관계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다가오는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교하게 될 수도 있어요. 구패와 뉴패를 놓고 자꾸 차이를 느끼게 돼요. 예전 사람은 이런 건 잘 챙겨줬는데 지금 사람은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건 새로운 인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연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썸이나 짧은 호감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바라보는 파트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도 조금씩 변하게 될 거예요. 이 카드들의 흐름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연은 반드시 들어오지만 그 인연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이라는 걸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나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요.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 삶에 들어온다면 사랑이 시작됐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거예요. 처음 여러분에게 서서히 조용히 다가와서 이게 연인의 감정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그 사람과의 대화가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해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돼요. 예전의 관계에서는 늘 내가 더 애쓰고 더 맞추고 혹은 더 참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묻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고 어떤 날엔 여러분보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섬세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닫혀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사람은 특히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면 그건 감정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여러분 삶의 흐름 자체를 바꿔주는 에너지가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넌 지금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듯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꼭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보내는 시선이나 행동에서 그런 신호가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 거예요. 함께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믿음직스럽고 또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서로의 일이나 커리어를 응원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잘 지켜주는 관계, 혹은 언젠가는 함께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또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내 모습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연애하면서 너무 지쳐서 포기했던 취미, 혹은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즐거웠을 일들을 이 사람과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혼자서 가기 아쉬웠던 전시회, 같이 만들고 싶었던 여행 계획, 또는 아무 의미 없이 길게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이요. 결국 이 뉴페가 주는 변화는 여러분이 일상을 다시 즐기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과거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겼다면 이 사람은 그 상처를 덮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은 위로나 감정의 대체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안에서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뉴페를 선택하게 된다면 처음엔 조심스럽고 스스로도 이렇게 천천히 시작해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더 몰입하고 더 강하게 반응했던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을 지켜보려는 태도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단지 설레는 감정보다 신뢰와 존중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원하고 있고 그 흐름을 상대방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조심스러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처음엔 조금 낯설고 불편해도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함께 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여는 관계.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 깊은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또 결이 잘 맞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감정에만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과 삶의 방식, 속도, 가치관 같은 것들이 유사하거나 서로 배려를 통해 맞춰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한쪽이 일이 바쁠 때 상대가 자연스럽게 배려해주는 식의 조율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관계는 결국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식을 수 있지만 생활의 리듬이 잘 맞는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뉴페와는 조용하고 천천히 시작되지만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적인 감정의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안정감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뉴페를 선택하게 된다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삶의 일부로 스며드는 걸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조언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놓지 못한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는 나를 더 아껴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있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선택하라고 보여져요. 이건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재회를 택하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사람과 함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이고 익숙하지만 동시에 아픈 지점들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꼭 나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시 꺼내서 마주해야만 진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관계가 여러분을 다시 힘들게 하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게 하느냐예요. 그리고 그건 카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반대로 뉴페는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여러분을 감싸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작은 변화에도 응원해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처음엔 가슴 뛰는 설렘보다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정감은 어느 순간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사랑의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의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예 새로운 에너지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만이 진실이에요. 여전히 미련보다는 내가 그 시절을 통해 어떻게 변했는가를 중요하게 느끼는 분이라면 재회는 그 마음에 마침표를 찍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그저 여러분을 다시 돌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 일상에 더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을 통해 상처받았던 마음을 누가 더 잘 이해해 주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되는가예요.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그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나를 잃게 만들고, 반대로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시작이에요. 과거에 머무를 수도, 미래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스스로 잃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나간다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는 방향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빠잉!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먼저 구패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미 끝났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아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준처럼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좋았던 순간,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던 기억들이 그 사람을 단순한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 속에는 여러분이 사랑을 믿었던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이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마음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관계를 떠올릴 때마다 단순히 좋았다거나 그리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왜 멀어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직도 그 사람을 기준처럼 삼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직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헷갈리는 것도 당연해요. 마음 한 부분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의 순간이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어요. 자주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감정을 혼자만 품고 있어요. 그 마음을 꺼내는 순간 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조심하고 있는 사람처럼요. 마음은 남아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용기나 확신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어도 사실은 여러 생각들이 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추억을 미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했던 시간들로 남아있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다시 다가갔다가 여러분이 이미 멀어져 있다면 어쩌지?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멀어진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고 아직 마음이 많아요. 미련, 후회, 자존심, 불안 이런 여러 마음들이 쌓여서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마음이 있고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가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정리된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시작은 생각보다 조심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쪽이 먼저 다가가든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마주하게 되든 서로에 대한 마음은 금방 다시 되살아날 수 있고 서로의 존재가 여전히 익숙하고 편하다는 걸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시작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서로가 감정을 누르면서 이번에는 더 단단하고 안정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서로가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말을 아끼고 마음을 나누는 시기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관계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고 안정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건 예전처럼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서로가 지금처럼 성장한 상태에서 다시 만난다면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훨씬 높고 그만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관계로 다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어요. 이번엔 유패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인연의 기회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특별한 사건이나 누군가의 소개보다는 자연스럽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시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튀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의 경계를 덜 느끼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서서히 그러나 빠르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대화, 사소한 관심들, 크게 마음을 흔들진 않지만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 같은 것들에서 여러분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는 아직 과거의 감정이 남아 있어서 이 새로운 흐름을 기회로 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선 이게 진짜 괜찮은 걸까? 하고 망설이게 될 수 있어요. 구패와의 관계에서 느낀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러분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건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흐름은 분명히 열려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고, 여러분 역시 그 흐름을 조금씩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말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균형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유패와의 관계는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본다면 처음에는 생각보다 감정의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정하고 안정적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쉽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나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고 아직도 그 기억이 기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유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있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만 하게 돼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주는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빠르고 뜨겁게 다가오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되돌아보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지지해주고 있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운명처럼 다가오는 인연이란 꼭 극적인 마음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꾸준히, 묵묵히, 조용히 곁을 지키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흐름을 바꾸는 인연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 관계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감정에 더 솔직해지고 여러분의 속도와 마음을 더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게 된다면 초반엔 그 관계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꽤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어떻게든 균형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지난 사랑을 통해서 감정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워서예요. 그래서 이번엔 훨씬 더 신중하고 여러분이 먼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관계 안에서 방어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놓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주고받는 감정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관계를 잘 이끌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고,
그렇게 계속 확인하게 되면 금방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실 경우 그 관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노력보다는 마음에 대한 신뢰와 여유가 필요해요. 서로를 제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누구를 선택하느냐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원하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립고 그때의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더 건강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 더 나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에서 여러분이 더 솔직해질 수 있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내가 더 자연스럽고 덜 긴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재회라는 선택은 단순히 미련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는 관계에서 성숙한 방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인연은 열린 흐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진심이었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반영하는 결정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 마음에 귀 기울일 시간이에요. 두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빠잉!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먼저 구패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과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냥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컸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감정이요. 헤어진 이유가 뭐였든 간에 감정의 크기만큼 아쉬움도 커서 지금도 평소엔 잘 지내다가도 우연히 들은 노래 한 곡이나 스쳐 지나가는 거 하나에 괜히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카드들에서 보여지는 흐름은 이미 그 관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은 아마도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있을 거예요. 마음은 남아있지만 억지로라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연락을 끊어내거나 SNS를 지우거나 혹은 일부러 바쁘게 지내면서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별을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이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 가까워요. 특히 최근 들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식의 고민이 생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 관계를 끝내도 되는 걸까?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현실적인 질문으로 꺼내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시 연락해볼까를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연락은 오지만 대답을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적인 미련과 동시에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의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을 보면 이성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여러분이 SNS를 본다거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는
저 사람 벌써 나를 다 잊은 건가 싶을 만큼 담담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 사람은 지금 힘든 마음보다는 현실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는 상태예요. 일이든 인간관계든 이제 내일에만 집중해야지. 마음 쓰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진을 지우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기로, 드러내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을 뿐이에요. 이런 태도는 무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겪었던 상처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자기 방어이기도 하고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연락이 와도 가볍게 넘겨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다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표현하지 못한 마음과 미련,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우선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는 감정에 기대를 품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뜨겁기도 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간직했던 마음이 현실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 그런 감정이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거리감이 생기거나 서로 지쳐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시 말해, 재회는 가능하지만 이유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엔 좋지만 관계가 조금씩 안정될수록 서로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다시 보여요. 여러분이 여전히 상대의 무뚝뚝한 태도에 상처를 받는다던가, 반대로 상대가 여러분의 감정을 부담스러워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요. 그럼 결국 우린 왜 다시 만나도 똑같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다든가,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조건 같은 부분에서 불균형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재회를 하더라도 한쪽이 자꾸 맞춰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결국 또다시 외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흐름은 재회를 말리는 것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재회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감정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도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다시 만나서 행복해지는 관계잖아요. 그걸 위해선 마음 말고도 필요한 게 더 많다고 보여져요. 유패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그걸 받아들일 힘이 나에게 정말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에는 이제는 좀 누군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친구들 중 커플이 많아졌다든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게 힘들어지면서 나도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그 새로운 인연이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주변에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가까운 시기 안에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짐을 혼자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혼자 감정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고, 일이나 생활에서도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 타이밍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 너무 바빠서 연애할 여유가 없다고 느끼신다던가, 혹은 아직 구패에 대한 마음을 다 놓지 못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괜히 상대방에게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마음 한편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그걸 진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 흐름은 여러분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건 시간이나 환경보다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조금만 비워주는 용기라는 걸 말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열어두지 않으면 관계는 시작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조금씩이라도 그 마음을 내고 있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 쌓인 피로와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진짜 건강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에게 주는 변화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을 넘어서요.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점점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엔 아마도 그동안 연애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 혹은 늘 뭔가 부족해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자책감. 하지만 새로운 인연은 그런 여러분에게 다시 해봐도 괜찮아.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 라는 믿음을 심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다시 돌보고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과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마음이 다쳤는지,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는지를요. 그게 아프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마음이 더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는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미래를 계획하고 서로를 자극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관계가 될 거예요. 서로가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거나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선택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자연스럽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뉴페를 선택한다면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고 낯설게 시작될 수 있어요. 마음을 열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상대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어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관계를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미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잠깐의 설렘이나 외로움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안정감 있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처음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랑 여행을 가면 어떨까?
이 사람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도 서서히 생겨요. 특히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그리는 게 두렵기만 했던 분들이라면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해봐도 괜찮을지도 몰라. 이런 용기가 생겨요. 두 분이 격한 사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로맨스는 아닐 수 있지만 대신 하루하루가 편안해요. 이런 관계는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뿌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길 잘했구나. 이 마음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관계의 방향보다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한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단순히 재회를 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할까? 를 결정짓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전의 관계가 아무리 익숙하고 그리워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서로를 진짜 이해하고 감정을 나눌 수 없다면 그건 결국 다시 외로워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새로운 인연이 아직 낯설고 두렵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려는 태도와 진심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길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갈망하는 건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감정이냐예요. 이해받고 공감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향이에요.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단순히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재회든 새로운 인연이든 그 결정은 이성보다는 마음이 끌리는 쪽을 선택해야 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대답 안에 이미 여러분의 방향이 담겨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빠잉!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먼저 구패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이 구패와 함께 했던 시간은 연애 이상의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사랑하는 감정을 넘어서 삶의 기반처럼 느껴진 시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일상이 조금 더 든든해졌고 미래에 대해서도 더 또렷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안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과는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 사람과는 단순히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관계예요. 하지만 그 안정감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의 흐름을 막는 벽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서로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안정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 오히려 우리 사이에 설렘이라는 게 있었나? 혹은 이제는 이 사람이 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져요.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중요시하고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런 부분이 서운했어. 나는 이런 게 힘들었어. 하고 말할 때 그걸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 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은 마음을 주고받은 사람에게는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공감받지 못한다는 느낌? 아무리 사랑해도 외롭다는 감정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그 사람과의 사이는 표면적으로는 안정감 있고 성숙한 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감정이 얼어붙은 채로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서로를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방식대로만 관계를 지켜나가려고 했던 모습이 카드에서 강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끊어졌지만 여전히 미련이나 감정이 남아있는 이유도 그 감정들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SNS에 활짝 웃는 사진을 올린다든가, 새로운 취미를 즐긴다든가, 주변 사람들과 활발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편안하거나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라 뭔가 어딘가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특히 두 분이 서로에게 큰 충격이나 실망으로 끝났다면 그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서로 너무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순간이 있었거나 정말 믿었던 부분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면 그건 상대방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좋았던 순간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함께라서 편안했던 시간들, 함께 꿈꾸던 미래들이 지금도 그 사람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한쪽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이성적인 마음이고, 다른 한쪽은 그때 우리 참 좋았는데 하는 감정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다는 걸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재회라는 건 늘 여러 감정을 함께 느끼게 돼요. 반가움과 동시에 불안함, 기대와 동시에 망설임.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과 그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은 굉장히 드라마틱할 수 있어요. 우연처럼 다시 마주치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순간은 이건 운명인가 싶을 만큼 강한 끌림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정말 감정이 벅차오를 수 있어요.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그 공백이 무색할 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게 느껴지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 우연히 함께 앉아있게 된다든지 서로가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역시 이 사람밖에 없었구나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결국 이전의 문제들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늘 같은 방식으로 다툰 문제들이 또 반복된다든지 상대가 여전히 이성적으로만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다든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달라졌을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실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깊어질수록 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었으니 이제는 나만 바라봐 주겠지. 더 다정해지겠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상대가 여전히 표현이 서툴고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이라면
다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적인 만남으로 남게 될 수 있어요. 익숙해서 놓기 어려운 관계,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 서로를 점점 놓아버리게 되는 모습, 말은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감이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결국엔 이게 정말 사랑일까? 하는 물음으로 되돌아오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만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거나 나쁜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다시 만난다면 과거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어갈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두 사람 모두 지금보다 더 솔직하고 더 깊이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재회는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려울 수 있어요. 유패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새로운 인연의 흐름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구패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서서히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해요. 머리로는 잊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구패가 생각나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관계 속에서 늘 긴장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에게 집중하게 돼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져요.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되면 생각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 다가와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일부러 연애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새로운 인연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에야 진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정말 따뜻하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감추지 않아도 되고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해도 다 받아줄 사람이에요. 오늘 좀 우울했어 라고 말했을 때 왜 그래? 하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왜 우울했을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같이 있어 줄게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전의 관계에서는 내가 조심해야 했다면 이번에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새로운 인연도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다툼도 생기고 오해도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예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충분히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과거를 완전히 잊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새로운 흐름을 따라 나아갈 때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인연은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온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과거에 생긴 불안이나 상처가 남아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또 상처받을까봐 먼저 거리를 두게 된다든지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혼자 오해하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유패를 통해서 그런 감정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상대는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하고 싶어 하지만 이 사람도 결국 날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좋아하면 또 나만 힘들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여러분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남아있던 감정의 흔적들이 진짜 사랑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불편하고 아플 수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에요. 그 감정들을 마주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은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줘요.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 불안해도 그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전처럼 조심만 하면서 버티는 건 이전과 다를 게 없어요. 이제는 감정을 꺼내놓고 상대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예요. 유패는 단순히 외로움을 채워주는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안의 그림자를 함께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엔 더 힘들 거예요. 예전엔 숨길 수 있었던 약한 모습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기도 해요. 유패를 선택하게 되면 처음에는 꽤 혼란스러울 거예요. 모든 게 낯설고 감정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마음 한편에선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맞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준비된 걸까? 하는 의심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그 의심이 실제 상황과 맞물려서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대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거리감을 두게 돼요.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느낌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 감정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불안은 깊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맞는 관계일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 수 있어요. 관계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여러분 안의 감정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상대가 이해해주지 못하면 더 큰 오해로 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그걸 마주하고 지나가야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견디고 나면 관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예요. 무조건 상대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울 땐 잠깐 멈춰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어야 관계도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확인해 볼게요. 이 마지막 카드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건 지금 결론을 빨리 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좋다, 나쁘다, 재회를 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결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필요한 건 어떤 선택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 끌려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마음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건지
내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를 향하든 바로 지금 가장 필요한 방향이에요. 어떤 사랑이든 결국엔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니까요. 그게 구패일 수도 있고 유패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을 따라가되 여러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기예요. 너무 멀리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게 결국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네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빠잉!